이대 미용실 사장의 갑질 논란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한 이번 갑질 사건은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져나가며 이대 미용실 사장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갑질을 한 당사자로 꼽힌 남성에게 문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갑질 사건은 상당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사진에는 얇은 패딩 소재 점퍼를 입은 한 여성이 미용실 내부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보이고 빌고 있는 모습이 담겨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과연 이 할머니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자신의 손주벌밖에 되지 않은 미용실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 나오는 할머니는 부모를 모두 여인 손녀들을 대신해 키우고 있는 70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웠던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손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나온 할머니는 이대 쪽 가게들을 돌며 전단지를 돌리셨습니다. 그 전단지를 받은 가게들 중에는 사건의 발단이 된 이대 미용실도 있었죠.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 다녀도 쉽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단지를 원치 않은 사람 중에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지나쳐 받지 않거나 설사 받더라도 나눠준 사람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버리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와 예의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대 미용실 사장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단이 난 건데요. 자신의 미용실 우편함의 한 장에 홍보 전단지를 발견하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단지 속 홍보업체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업체 사장에게 다짜고짜 큰 소리로 항의를 하더니 사과를 하란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업체 사장은 곧바로 사과하며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 사장은 전단지를 뿌린 이가 직접 자신에게 와서 사과를 해야 받아줄 것이라 으름장을 놨는데요. 쉽게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직감한 업체 사장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께 전화하여 너무 죄송하지만 똥 밟은 셈 치고 우리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사과를 해달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단지 할머니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여러 사건을 겪었기에 흔쾌히 업체 사장님의 부탁에 응하였고 곧바로 이대 미용실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일을 겪게 됐는데요. 사과를 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아가자 그 미용실 사장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빌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작 전단지 하나 때문에 많아야 30대 초반으로 밖에 안 보이는 어린 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이는 너무나도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할머니는 무릎을 꿇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미용실 사장은 눈을 뒤집어 까며 흥분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을 본 할머니는 겁을 먹은 채 곧바로 미용실 사장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이 정말 등장하자 뭔가 더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겁을 잔뜩 먹어 차가운 바닥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용실 사장은 무릎 꿇고 있는 할머니를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해당 업체 사장에게 전송한 뒤 사과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연이 온라인상에 퍼지게 되자 이대 갑질 미용실은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낳게 되었고 많은 이가 분노하였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나이 든 분들이 고소당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을 불러 할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이런 비열한 모습에 네티즌 수사대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용실 사장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내 친할머니였더라면 정말이지 가만두지 못할 일을 당한 건데요. 좋지 못한 온라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사장은 이후로도 자신의 SNS에 미용실 매출 상승을 자축하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대 미용실 사장은 이전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온갖 악행들을 일삼아왔었습니다. 이번 갑질 사건으로 신상이 올라오자 자신들도 미용실 사장에게 당했다며 또 다른 갑질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제보자 말에 따르면 그는 로스쿨 최종 면접을 앞두고 이른 아침 7시 45분에 미용실을 예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예약 시스템상 해당 미용실은 30분 텀으로 예약이 가능했기에 7시 30분으로 예약을 했었죠. 이후 그는 미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시스템 때문에 30분에 예약을 했는데 45분까지 가도 되는지 양해를 구했는데요. 미용실 사장은 흔쾌히 예약을 받아주며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약 당일 그는 예약 시간 7시 45분에 이대 미용실을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는데요. 미용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곧바로 전화가 끊겼고 이내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미용실 사장이 네가 늦었잖아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는 일방적인 문자 폭탄을 보내며 그가 먼저 노쇼를 했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당황한 제보자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리뷰를 남겼고 미용실 사장은 되려 녹화본 뜨고 법대로 하자. 리뷰 삭제하지 않으면 민사 처리하겠다. 내용 증명 보낼 거다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대 미용실 사장은 변호사, 경찰을 사칭해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50통 이상의 전화 테러도 당했다고 하니 정말 갑질 사장의 행보는 가히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대 미용실 갑질 사장 신상에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장이 손님에게 갑질을 한 것은 2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인기 유튜버는 이대 미용실 갑질 사장에 대한 영상을 올려 미용실 상호가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든 것을 밝힌 상황이죠. 결국 논란이 커지자 갑질 사장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 손님을 안 기다린 제가 잘못한 게 맞다며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화가 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응대한 것 같다고 되도 않는 해명을 했는데요. 더불어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미용실 사장에게 유튜버는 본인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당신이 무릎 꿇린 할머니를 비롯해 당신의 갑질로 피해받은 고객이 당신을 용서한다면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대 미용실 사장이 할머니에게 사과했다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게 사과문 내용도 그렇고 어법 또한 너무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긴 시간 끝에 네티즌들이 밝힌 미용실 사장의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이중국 적자로 최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아 이대 앞 대학가 상권의 미용실을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중국 국적법은 외국 국적의 중국 국민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시민권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중국 당국에 반납하지 않은 채 중국을 편하게 오가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적을 보유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중국 내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에 제약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보험, 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최근 중국은 이중국적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중국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당국이 인지하게 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 모두 처벌받게 돼 엄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상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갑질 사장은 첫 번째 사과문을 올린 후 곧이어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려 재차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며 이전의 제 행동과 언행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을 남긴 갑질 사장은 이전의 비인간적인 언행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법을 너무 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저지른다라며 비단 이번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했는데요. 특히 한국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은 자연히 조선족과 연결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조선족들은 다른 외국보다 한국에 입국하기 쉬운 것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 귀국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이외에도 서울 구로구에서는 조선족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조선족 사건, 사고들로 인해 최근 조선족 포비아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조선족에 대한 공포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혐오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나 온라인 댓글 조작범은 중국인 중국 동포가 절반 이상이라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밝혀 국민 대부분이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다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들의 잘못된 선입견만은 아닌 듯한데요. 이러한 조선족에 대한 혐오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조선족에 대한 지나친 포용 정책을 버리고 균형 있는 법률과 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